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고민 많으시죠?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첫 분양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 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공급이 됩니다. 전체 1045세대 중에서 327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는 1월 11일로 발표되는 거고요. 특별 공급 접수가 1월 2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올해 사실상 민간 분양 서울 지역 첫 분양이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먼저 우이신설선이라고 아시죠? 경전천 거기 삼양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우이신설선은 지금 신설동역까지만 운행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왕십역까지 늘리자 이런 이야기가 지자체 차원에서 일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4호선 미아역에서 한 4분, 5분 정도 거리가 소요됩니다. 역세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우면 뭐가 좋다? 바로 도심권역 직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역까지 지하철로 순수 시간 24분이 소요된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도심권역 직장인한테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변 환경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먼저 롯데마트가 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초등학교가 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지 않는 장점이 있네요. 자, 재개발 아파트 분양 받으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딱 재개발 구역 가보시잖아요. 오우, 갓댐, 동네 엄청 낙후됐네, 이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특히 신도시 사시던 분들이 가시면요, 거의 문화 충격 받습니다. 자, 이 동네 이 분양가가 맞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재개발을 왜 하는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재개발 자체가요, 기반시설 열악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재개발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목적으로 전부 다 철거하고 아파트 다시 짓죠. 그럼 여기서 기반시설 열악이라는 게 뭐냐?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도로가 열악한 지역이 바로 이런 재개발 사업장이 많이 되거든요. 이 도로가 왜 열악하냐? 계획 없이 그냥 주택을 갖다 두드러 박다 보니까, 자, 주택 간의 주택과 주택 사이의 도로 면적이 너무 좁아서 주차 면적도 확보가 안 되고, 또는 소방차도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선호도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면서 슬럼화 가능성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가 전면 철거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주택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 주변 환경도 어차피 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 청약할 땐 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열악한 지역도요,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완공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재개발 사업 추진할 땐 저런 동네에 신축 아파트 들어온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도 실제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삐까뻔쩍한 모습 보여주면 달라지긴 달라지고 실제 수요도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의 투자나 분양은요,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공급 규모는 어떻게 되냐? 일반 분양 327세대 중에서 소형 면적이 62세대, 중형 면적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이 203세대로 구성됩니다. 또한 대형 면적도 62세대가 있어요. 이거는 대형 면적은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추첨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형 면적은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1인 가구도 청약 가능하다는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공고도 안 발표된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분양가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예상 분양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 9,688만 원이 책정됐고요. 전용 면적 112제곱미터는 12억 3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물론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알선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9억이 초과됐기 때문에 중형 면적, 대형 면적은요, 특별 공급이 없이 일반 공급으로 공급이 됩니다. 자, 전용 84 타입 분양가가 10억이 나왔습니다. 11월부터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평당 3천만 원에 가까운 허그의 보증서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최근에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가 최근에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아 3구역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가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닌가요? 아니에요. 서울 지역에서도 구분돼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18개구 309개 동이 지정되어 있는데 미아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양 나오길 기다리는 지역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그 일부 예외된 단지가 미아 3구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최약자 입장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요, 향후 집값이 많이 오를 지역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정부에서 청약 수요가 많고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투자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은 지역인데 분양가까지 억누르다 보니까 최약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주변 시세와 대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장 여기 정도 위치가 되죠. 그리고 좀 아래쪽에 이제 꿈의 숲 해닝턴 플레이스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2019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고 1000세대 넘는 비슷한 규모예요. 자,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11억 5천 정도가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한 꿈의 숲 롯데캐슬도 한 11억 5천 정도가 하네요. 자, 여기와 비교해 볼 때는 이 사업장의 분양가가 싸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아래 한 지하철 한 정거장에 있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를 봤더니 여기는 16억 5천이야. 전세 시대도 10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허그의 요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 사업장과 비슷한 규모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시공사의 브랜드도 감안하는데 제가 볼 땐 이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책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는요, 청약자 입장에서 보면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미아 상거리역 주변 신축 아파트 보면 무조건 분양 받아야지. 봐봐, 롯데캐슬 클라시아 보면은 자, 분양권 가격이 16억 2천 거래된 거 보이지? 거래도 꽤 많아. 자, 그런데 비싸다고 하는 분들은 야, 왜 거기랑 비교하냐? 거긴 생활 편의시설과 아파트가 몰려있잖아.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지 않냐? 여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게 과연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다고 방송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주변 시세 대비 한 2억 정도 저렴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냥 브랜드와 역과의 거래 등을 개인적으로 감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딱 따져보면은 야, 주변에 급급매 사는 것보다도 더 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급매를 잡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청약자잖아요. 청약자 입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얘가 청약 통장을 쓰면서까지 넣을 가치가 있냐. 두 번째, 현재 시세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청약 통장을 사용할 가치가 있냐 보자는 거죠. 이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에. 자, 먼저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자는요, 기대이익이 높아요. 야, 나 청약 통장 가점 65점, 69점 이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눈이 우측 꼭대기에 달려서 이거 청약 한 번에 팔자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좋은 청약이 많이 쏟아지냐 안 쏟아지냐도 주변 시세 대비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아파트를 청약할 때 기준이 되겠는데, 앞으로 저렴한 분양이 좋은 분양이 많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2022년에 민간 공공 사전 청약 규모 엄청나죠. 3080 플러스에서 4,000여 규모의 사전 청약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둔촌주공이나 이문 장이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좋은 이들 아파트에 당첨 가능한 통장을 갖고 있는데 굳이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에 넣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분양가가 많이 상승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이제 최근 커트라인을 보면요, 당첨컷이 40점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확실하게 저렴하다는 장점이 돋보이지 않는 지역은요, 당첨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3080 플러스나 아니면은 3기 신도시 같은 거 당첨 안 될 거야. 그러면은 이런 데서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왜? 기존 주택 사는 것보단 저렴하니까. 그래서 저 가점자가 직장거리 가깝고 자금 여력 된다면 청약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야, 무조건 사야겠네. 나 40점이네 30점이네 최근에 집 팔아서 거의 당첨 가능성 없는데 한번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될까요? 한 가지 체크를 더 하셔야 됩니다. 과연 주변 시세가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될까? 그래야 내가 이 아파트 10억 주고 산 게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받는 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통화량 자체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급격한 금융 환경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급격한 금융 환경은 무엇이다?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것이 옳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기준은요, 간단합니다. 기준금리 1.5% 이상부터는 급격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기준금리가 0.5%에서 1.5%가 됐기 때문이죠. 일단은 전세부터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1.5%가 아니라 지금 1.75%, 제가 볼 때는 2% 이상도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 2% 이상까지 생각하지 말고 당장 지금 가능성이 높은 1.75%만 보자 이거죠. 아까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가 1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1.75% 되면 2.3%에서 2.4%의 예금금리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처분해서 예금에 맡기게 될 경우에 월 세후 이자가 280만 원이나 되거든요. 자, 월 280만 원 받을래요? 그 집에 가만히 살고 있을래요? 부동산 가치를 다시 책정해야겠죠. 자, 제가 요즘 하루에 한두 건씩 꼭 문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땡땡 아파트 당첨됐는데 계약해야 될까요?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적용 분양 당첨자한테 연락이 꼭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당첨되고 나서 이미 재당첨 제한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미 당첨된 분들께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청약을 넣으려는 분들께는요, 진짜 내가 당첨됐을 때 기쁘게 계약할 것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찔러 넣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것처럼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좋은 분양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부동산 지식이 인생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아까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런 부동산 시장 변화에 과거의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희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부동산 규제와 앞으로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청약 제도까지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